예, 세계 곳곳에서요,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 IS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지금 미 7.4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이 연휴를 맞이해서 아마 일부러 테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테러가 있어서 20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또 테러가 있어서 100여 명이 훨씬 더 넘게 죽고 30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우디 제다의 미 총영사관 인근에서 또 자폭 테러가 있었는데 보안 요원만 2명 다치고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사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테러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진짜 트럼프가 되면 어쩌지 하고 월가가 힐러리의 후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월가 개인 후원금이 힐러리한테는 110만 달러, 트럼프한테는 7,000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월가 금융계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주자가 된 트럼프의 대통령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에 대한 후원금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거 캠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미국 6대 은행 직원 약 5,200명이 총 1,100만 달러, 12억 6,600만 달러의 개인 후원금을 힐러리 샌더스 등에게 준 걸로 나오는데요. 트럼프에게는 후원금을 낸 직원이 26명으로 7,000달러랍니다. 트럼프가 최근 헤지펀드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존 폴슨 앤 컴퍼니 회장으로부터 지지를 얻기를 했지만 주류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 은행의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변에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설명인데요. 워싱턴 DC 소재 한 대형은행의 고위 인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거다. 뭐 외계인입니까? 미지의 영역에 있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서 그에 대해서 조금도 감을 못 잡고 있다. 누가 트럼프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맘때면 대선주자들은 확인 가능한 각 분야의 정책 고문을 고용하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하고 그의 고문은 언론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즉 트럼프의 고문은 트럼프일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 금융계 인사는 힐러리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와 겨루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월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더스는 월가를 미국 국민을 착취하는 도둑놈이라 했으니까 힐러리가 월가를 옹호했다가는 같이 도둑놈 되니까 도둑놈이라 말은 못하고 그냥 월가를 고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다른 금융권 인사는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이 모순되고 모호하고 비판적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금융계획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트럼프의 발언은 정책적으로 근거가 없는 헤드라인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월가 도둑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부담스럽겠죠. 제가 월가 도둑이라고 하면 한국에도 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불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구 편하라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좌파고 경제도 모르고 빨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듣지 마시고요. 그만 들으세요. 자, 힐러리 FBI 본부에서 3시간 반을 조사받았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설 이메일로 이 기밀 통신을 한 혐의인데요. 자, 미국의 대선 후보가
FBI 본부에 가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FBI 본부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라크와 관련된 일을 조금 할 때 미국 FBI에 한번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 비리가 많아서요. 제가 FBI에 좀 제보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워싱턴 DC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FBI에 컨택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를 근처에 가서 내려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한참 입구를 찾았어요. 어디에도 입구가 없었습니다. 전부 그냥 삼엄한 경계망만 있지요. 아마 그렇게 하는 제 행동이 조금 이상했는지 CCTV에 잡혔는지 좀 이따가 FBI 요원들이 저한테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FBI에 뭔가 내가 좀 제보를 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FBI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보란이 있으니까 그 양식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호텔에 와서 인터넷에 FBI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제보 사이트에 제가 있는 호텔 하고 그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용건도 남겼습니다. 간단하게요.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있냐? 있다. 그러면 몇 시에 호텔 로비에 어디에서 갈게. 거기서 보자. 그래서 좀 이따가 내려가니까 FBI 요원 둘이가 와서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까지 와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고 미8군까지 가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BI라고 하니까 FBI에 제가 찾아갔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멍청하게 그냥 입구에서 가서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하면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날 힐러리 선거 캠프는 힐러리가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힐러리는 마치 자신감이 있듯이 밀렸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 뻥치는 거 보면요 정말 가정스럽고 저는 정말 이 여자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힐러리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 어느 것도 당시 기밀로 분류된 게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FBI는 지난 5월 힐러리의 최측근 세릴 밀스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까지 신문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고 수사 요원만 한 120명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마치면서 발표 시점을 정하는 일만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FBI는 힐러리 측이 제출한 3만여 건의 개인 이메일 가운데 일부는 일거 기밀에 해당하며 힐러리를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의 이메일 사용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바마 이자도 엄청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아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난리가 났을 건데요. 미국은 국민들이 멍청한 건지 법치국가가 어디 가버렸는지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만 아닙니다. 27일에는요. 힐러리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개인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FBI는 수사를 담당하지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무장관 소관인데요. 린치 장관은 빌 클린턴과 개인사만 이야기했다 이랬는데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지만은 힐러리가 기소되더라도 후보가 교체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힐러리 남편 빌 클린턴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은 미국 시간으로 6월 27일 월요일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30분 동안 만났습니다. 법무장관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빌 클린턴이 기다렸다가 자신의 전용기로 불러서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무슨 놈의 전용기가 있고, 힐러리 이제 선거운동한다고 하는데 남편 타고 다닙니까? 그 법무장관이 빌 클린턴이 부른다고 전용기까지 또 갑니까? 그래서 힐러리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FBI에 압력을 넣거나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파문이 일자 린치 장관은 이메일 등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빌 클린턴의 손자나 여행 등 거의 사교적인 것이었다. 이랬습니다. 뭔 놈의 사교를 공항에 남 비행기에 올라가서 사교를 합니까? 자, 트럼프 진영은 올해 가장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로레타 린치가 잘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힐러리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FBI 수사진의 권고와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그렇게 했죠. 린치 장관은 콜로라도주 아스펜 축제 대담에서 빌 클린턴과의 해동이 부적절했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인했답니다. 잘못했다고. 자, 그 말은 힐러리를 기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나오는 내용은 힐러리에 대한 FBI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힐러리를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했고, 힐러리를 불러서 뭐 잘못했다 소리 들을 거라고 FBI가 했겠습니까? 조사 다 끝내놓고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힐러리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메일 수사가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었는데요. 힐러리 전 장관이 마지막 소환자라면 이 필라델피아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7월 25일 이전에 수사가 종료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수사 결과 발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으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형사 기소 여부에 따라서 대선 레이스가 애착 불허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법무부를 도와서 이 사안을 끝낼 기회를 가져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남편이 빌 클린턴이 법무장관 만난 데 대해서 다시는 그런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한테 빌 클린턴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요, 빌 클린턴하고 법무장관이 이 만남 부분이 수사의 돌출 변수가 되었는데요. 자, 이메일 스캔들에 손을 떼라는 공화당의 공세에 내몰리고, 또 왜 빌 클린턴 만났냐고 지금 씹히고 있는 린치 장관이 지난 1일 이 만남이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고 시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FBI의 권고와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수사진이 힐러리를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대선 후보라는 지위 등에 관한 정치적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최종 결정권자가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결정권자의 한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미 국장은 이번 수사가 대선하고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언론은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기는 하지만 실제 기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고의로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수사진이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국가기밀로 추후 분류된 22건 역시 송수신 당시에는 이 일반 문건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언론은요, 다 힐러리 편에 서서 뻥 치는 데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리가 기소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트럼프도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FBI가 힐러리를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빌 클린턴이 법무장관을 만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막 소식통한테 들었는데 사기꾼 힐러리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시스템이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 그녀와 남편 빌은 1억 4,100만 달러를 벌었다. 권력의 남용이자 정부의 부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힐러리는 역대 최악의 외교관이었지만 매일 밤 골드만삭스에서 연설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하고 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요, 힐러리하고 빌 클린턴 부부 때문에 고비에 있습니다.